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지난 시간까지 했던 2D 강의를 마무리하고 기초 인벤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어지는 강의는 인벤터를 처음 접하시거나 인벤터가 조금 기초를 잡으시고 싶으신 분들이 강의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 인벤터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면 이러한 화면이 나옵니다. 수업에 앞서서 수업할 내용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메모를 해봤는데요. 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화면에서 인벤터를 시작할 때는 여러 가지 눌러도 됩니다. 이 아이콘을 눌러도 되고요. 새로 만들기 눌러도 되고 이 위에 있는 이 아이콘을 눌러도 됩니다. 기존에 작업했던 것들도 여기 나오고요.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새로 만들기를 누르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요거 매트릭에서 스탠다드 IPT 요 아이콘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잉글리시 이것은 단위가 여기 인치로 나오기 때문에 미국이나 영국에서 사용하기 좋고요. 저희가 사용하는 것은 매트릭에서 스탠다드 IPT 단위를 밀리미터로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도록 합니다. 시트 메탈은 판금 제품이나 얇은 제품을 사용할 때 사용하는데요. 추후에 차근차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확장자를 잘 보시면 확장자가 IPT라고 나오는 것은 각각의 부품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IAM은 조립품, 부품과 부품을 모아서 조립할 때 확장자는 IAM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IDW와 DWG는 2D 도면으로 나옵니다. DWG는 CAD 파일, IDW는 인벤터 2D 파일입니다. 그 다음에 IPN은 프레젠테이션이나 구동을 하는 화면인데요. 조립품으로 만든 것을 구동시켜 본다든가 프레젠테이션으로 이렇게 조립과 분해를 한다든가 할 때 확장자는 IPN으로 나옵니다. 예를 들면 여기는 IPT죠. 부품입니다. 여기는 확장자가 IAM 조립품입니다. 여기 밑쪽에 보면 DWG와 IDW의 도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IPN 프레젠테이션이 나옵니다. 차근차근 하나씩 추후 강의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스탠다드 IPT 더블 클릭을 해서 인벤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벤터는 메뉴도 간단하고요. 하는 방법도 간단하기 때문에 아이콘도 직관적이고 해서 굉장히 배우기가 쉽습니다. 요즘에 3D 프린터가 유행을 하면서 다루기 쉬운 인벤터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많이들 작업을 하고 있죠. 기존에 작업했던 인벤터 파일을 열었는데요. 본체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간단하게 인벤터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위에 메뉴 하면은 어느 프로그램이나 비슷하게 나오고요. 파일을 저장하거나 불러거나 이런 걸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 리본이라고 하고 이렇게 모든 작업을 할 때 이런 아이콘들을 눌러서 작업을 합니다. 인벤터는 이 아이콘이 그림으로 나와 있고 굉장히 쉽게 나오기 때문에 초보자들도 쉽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왼쪽에 보면은 이쪽에 검색기라는 게 나옵니다. 저희가 작업을 하면 이 작업 순서대로 쭈루룩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작업을 하다가 중간에 실수를 하거나 이러면은 내가 작업을 하던 중간에서 이런 것들을 삭제를 하거나 추가하거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인벤터는 검색기라고 하지만 카티아에서는 틀이라고 한다든가 여러 가지 사용 프로그램에 따라서 불리는 용어는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저쪽에 보면은 돌출 3번이 지금 이런 구멍을 나타내고 있네요. 이런 것들을 내가 완성을 다 하고 나서도 돌출 3번을 삭제를 한다고 하면 중간에서 없앨 수 있다든가 이렇게 중간에 삽입을 할 수도 있고 되돌릴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오는 인벤터를 하기 위해서는 이 검색키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인벤터에서 화면을 이 중간에 이 작업 영역이죠. 이 작업 영역에서 무언가를 이런 리본에서 이 메뉴를 활용해서 내가 그리고자 하는 것들을 그립니다.
그리고 뭐 왼쪽 아래에는 좌표계입니다. XYZ 3차원이죠. 오토캐드에서는 XY 평면을 사용한 평면도만 사용했다면 인벤터에서는 여러 가지 평면들을 내가 잡아서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른쪽 위에 이렇게 뷰 커브라고 해서 내가 바라보고자 하는 시점을 누르면은 클릭을 하면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요 위에 집 모양이 있는데요. 집 모양은 요쪽 등각도, 여기 대각선 위에서 바라본 모양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단축 명령어는 F6번입니다. 어느 작업을 하던가 간에 F6번을 누르면 등각도로 원하는 시점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은 탐색 막대라고 하는데 뭐 시점이라든가 뭐 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마우스 휠을 뭐 위아래로 하면은 확대하거나 축소를 할 수가 있고, 휠을 누른 상태에서 좌우로 누르면 초점을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우스 휠을 위아래로 누르면 확대와 축소를 할 수가 있고요. 마우스 휠을 누른 상태에서 손 모양이 나타나죠. 왼쪽, 오른쪽으로 하면 이렇게 초점을 이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3D에서는 회전이 중요한데요.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중간의 것을 눌러도 되고요. F4번을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을 눌러도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쪽을 더 선호를 하는데 사람들에 따라서는 이렇게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F4번을 누른 상태에서 이런 동그란 원이 나오면 원 안에서 마우스 왼쪽을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돌리면 제가 보고자 하는 방향대로 이렇게 회전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적절하게 마우스와 키보드를 사용해서 내가 원하는 작업 영역에서 이렇게 이동을 하거나 회전을 하거나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 옵션 설정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도구에서 응용 프로그램 옵션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용 프로그램 옵션을 누르면 여기에 처음에 일반의 탭에 가서 이 주석 부분이 처음에 1로 되어 있을 겁니다. 저는 한 3 정도로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이런 메뉴도 있고요. 점점 커집니다. 그리고 스케치 할 때도 이런 점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치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커지기 때문에 설계를 할 때 조금 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한 3 정도로 키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색상에 가면 뭐 색상을 뒤에 배경화면을 뭐 흰색으로 한다든가 뭐 원하는 색상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화면 표시에 가면 뷰 전환 속도가 있는데, 뷰 전환 속도는 뭐 저는 바꾸지 않는데 사람에 따라서는 이게 0으로 바꾸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0으로 바꾸면은 2D 스케치에서 3D 모델링으로 넘어갈 때 약간 이렇게 스무스하게 변하는 게 0으로 해놓으면은 조금 작업 속도가 빨라진다는 게 있는데, 저는 그냥 바꾸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꼭 바꿔주셔야 될 게 방향 반전, 요거를 체크해 줘야 됩니다. 오토캐드를 먼저 배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인벤터에서 마우스 휠로 확대를 하고 축소를 할 때 오토캐드 반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 반전을 체크를 하면은 오토캐드에서 사용하던 마우스 휠의 확대와 축소와 똑같이 사용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 정도는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운영 프로그램 옵션은 다른 것들도 뭐 중요한 것들이 많겠지만 이런 간단하게 이 정도만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자, 이 좌표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3D에서 이 좌표계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좌표계는 여기 원점에 보면 처음에 이렇게 플러스가 되어 있는데요. 처음에 원점을 플러스를 누르면 여러 가지 좌표계 축이 나옵니다. 자, 왼쪽 밑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죠.
이런 거 있습니다. 좌표가 제일 처음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XY 평면은 우리가 흔히 많이 사용하는 평면인데요. 평면도입니다. 요 평면을 이렇게 나왔죠. 자, 위에서 본 모습입니다. 위에서 내려보는 모습. 오토캐드에서는 XY 평면만 나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XZ 평면은 자, 요 화면이죠. 요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앞에서 쳐다보는 형상이기 때문에 정면도라고 합니다. 그다음 YZ는 요렇게죠. 요렇게 우측, 이렇게 해서 쳐다보는 형상이기 때문에 우측면도입니다. 우측면도. 그래서 2D 스케치를 가지고 3D 모델링을 만드는데 뭐 정면도에서 만들어도 되고 우측면도에서 만들어도 되고 평면도에서 만들어도 됩니다. 이 좌표계에서 어떠한 공간에서 2D 스케치를 만들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저희는 평면도에서 그리기를 추천드립니다. 나중에 뭐 캠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뭐 3D 인벤터를 사용하든지 아니면은 뭐 머시닝 센터를 사용할 때 이 평면도에서 이 기준 좌표를 잡기가 조금 쉽기 때문에 정면도와 우측면도보다는 평면도에서 저희가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자, 새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XY 평면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XY 평면이 이렇게 위에서 본 평면도가 나와 있죠. F6번 등각도로 보겠습니다. 원점을 플러스를 누르면 여기 평면들이 쭉 나오는데 지금 가시성이 꺼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우스 갖다 대면은 YZ 평면, 즉 우측면도가 되겠죠. 이 우측면도에서 클릭을 하면 색깔이 보라색으로 변합니다. 자, 이 화면에서 요 아이콘이나 또는 S 스케치를 누르면은 이 우측 면도에서 2D 스케치가 되면서 여기서 제가 어떠한 뭐 2D 스케치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얘기한 대로 XY 평면에서 클릭을 한 상태에서 평면도죠. XY 평면에 이러한 면을 만들어서 내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는 평면도를 보겠다. 자, S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위에 아이콘들과 스케치 마무리와 십자가와 이 점들을 보니까 이 2D 화면이다. 2D 스케치 화면이다 라는 걸 인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뭐 원을 하나 만들고요. 자, 대략적으로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을 뭐 여기 기준으로 이렇게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뭘 할 거냐 하면요, 뭐 이런 반지 같은 뭐 고무링 뭐 이런 것들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다 있죠. 자, 2D 스케치 이 화면 이 원을 이 축을 기준으로 회전을 시키는 겁니다. 로테이트 회전을 시키는 겁니다. 자, 뭐 이 선들을 뭐 여기에 중심선으로 가상선 중심선으로 바꿔도 되고요. 뭐 하지만 안 바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 요 위에 아이콘들 중에서 구속을 시키는 아이콘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색깔이 초록색으로 초록색이 있죠. 구속이 되어 있으면 색깔이 보라색으로 변하면서 구속이라는 말 자체가 어디에 억압한다 이런 뜻이죠. 못 움직이게끔 이렇게 이런 구속 조건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굳이 구속 조건을 사용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팁을 사용하자면 항상 이 원점이 있는데 원점을 지우지 마시고 이 원점에서 무엇인가 이렇게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스케치를 그릴 때 시작할 수 있도록 그리겠습니다. 나중에 캠 화면을 캠으로 넘겨서 이렇게 할 때 기준 치수를 원점을 세팅을 하려고 하면 이 원점에서 이렇게 모델링을 하는 게 조금 편리합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F4번으로 여러분들이 보기 좋게 스케치 마무리를 나가고 나서 회전을 해도 되고 아니면은 2D 화면에서 바로 R을 눌러보겠습니다. 회전. 자, 이런 창이 떴죠? 프로파일을 클릭을 해서 자, 제가 이 원을 기준으로 이 축을 클릭을 했습니다. 이 축을 기준으로 회전을 했다. 그러면 이미 형상이 나왔죠? 그럼 맞다고 생각하면 확인을 누르면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도너츠가 될 수도 있겠고요. 반지처럼 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인벤터의 화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무언가를 만들어주고 그 2D를 바탕으로 뭐 돌출을 한다든가 회전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3D 모델링을 하는 것입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자, 2D 스케치 화면에서 3D를 뭐 모델링해서 어떤 것을 생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뭐 2D 스케치 화면에 무언가를 만들어 가지고 3D 모델링을 하는 것입니다. 이 3D 모델링이 잘못됐다고 하면 다시 2D로 돌아가서 이 2D 화면을 수정을 해서 이렇게 변화를 시키면 3D 모델링도 모양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항상 자, 2D 스케치에서 3D로 만들고 3D 모델링에서 다시 수정을 하려고 하면 2D로 돌아가서 수정을 해야 된다는 것 잘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무언가를 만들 때 2D 스케치를 만들어야 된다고 했죠. 2D 스케치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원점에서 XY 평면에 스케치 잡고 들어가면 자, 일단 이게 2D 화면입니다. 특히 또 2D 스케치에서는 단축 명령어가 이 4가지 정도만 외워놓으면 다른 것은 크게 뭐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뭐 다른 위에 아이콘들을 클릭을 해서 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4가지 정도는 알아둬야 됩니다. 뭐 오토캐드에서도 기본적으로 나왔지만 L은 라인 그리기, C는 원 그리기, X는 오토캐드에서 트림으로 나오는 자르기, D는 치수. 요 4가지 정도만 알면 2D에서는 웬만한 거는 다 그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지금 2D 화면인데요. 2D 화면에서 보면은 이쪽에 보면은 뭐 저희가 방금 알아본 뭐 선, 원, 호, 뭐 직사각 이런 화면들이 나오고요. 오른쪽 위에 보면 스케치 마무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화면에서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그 십자선이 있고요. 가운데 원점이 있습니다. 자, 이 화면은 2D 화면입니다. 2D 화면. 화면을 잘 보세요. 2D 화면에서 무언가를 그림을 그려서 예를 들어서 이러한 그림을 그려서 이제 3D 생성을 하는 겁니다. 무슨 모델링을 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D에서 이 단축 명령 L을 사용해서 라인으로 대략적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형상을 그렸다고 치겠습니다. 2D와 3D의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2D에서는 그 오토캐드에서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30mm인 직선을 그리고 싶다. 그러면 라인을 그려서 이 점과 이 점을 클릭을 할 때 딱 30mm를 정확하게 지정을 해서 고정을 시켜서 이렇게 그렸죠. 하지만 3D에서는 대략적으로 형상만 그려놓고 치수인 D를 눌러가지고 뭐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또 2D에서 치수는 이 점과 이 점을 딱 클릭을 했지만 3D에서는 D를 눌러가지고 선분 자체를 누르면 뭐 치수가 나옵니다. 이런 치수가 나왔을 때 우리가 원하는 치수 뭐 예를 30mm다. 30 엔터를 치면 그 치수에 맞춰서 선분이 딱 줄어들게 됩니다. 굉장히 편리하죠. 자, 똑같이 치수를 눌러서 D를 눌러가지고 이쪽에 뭐 한 10mm 정도 해보겠습니다. 10mm 이쪽에도 클릭을 해서 한 20mm 뭐 여기에도 클릭해서 15mm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원하는 치수를 대략 그리고 치수 D를 눌러가지고 우리가 치수를 맞춘다는 거. 이렇게 해서 2D를 다 했으면 자, 스케치 마무리를 합니다. 스케치 마무리를 하면 자, 스케치 마무리를 하면 위에 아이콘들이 변하죠. 아까 전에 2D 화면에서 본 것과 약간 틀립니다. 돌출이라든가 회전이라든가 이런 아이콘들이 생기고요. 뭐 십자가 이렇게 십자선도 없어졌고 중심점도 없어졌습니다. 자, 이를 지금 화면은 3D 화면입니다. 3D 화면에서는 뭐 무엇인가 모델링을 할 때 이런 여러 가지 아이콘을 눌러도 되고요. 아니면 단축 명령어를 눌러도 됩니다. 2D에서 이런 4가지 정도를 외웠다면 3D에서도 4가지 정도를 알고 있다면 저희가 원하는 형상의 80% 이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웬만한 것들은 다 이걸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E는 돌출입니다. 아이콘은 여기 있고요. 돌출입니다.
익스트루드의 약자입니다. 자, R은 회전입니다. 레볼루션이죠. 회전은 저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H는 구멍 뚫는 것입니다. 홀. 구멍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못깎기와 못따기가 있습니다. 못깎기는 오토캐드에서도 마찬가지로 필렛이고, 못따기는 인벤트에서는 조금 어려워서 Shift와 뭐 Alt와 K 이렇게 조금 세 개를 눌러서 못따기와 못깎기는 아이콘을 눌러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인벤터에서 외워야 할 뭐 명령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스케치 들어갈 때 뭐 아이콘을 눌러도 되고 스케치 S를 눌러도 된다는 거, 한 10개 내외의 단축 명령어만 외워도 인벤터에서는 뭐 크게 무리가 없을 겁니다. 자, 지금 저희가 이 화면을 2D 스케치에서 그렸죠. 그래서 지금 3D 화면으로 넘어왔습니다. 3D 화면에서 이렇게 위쪽에 보면 돌출과 회전과 이러한 형상으로 나왔죠. 지금은 3D 화면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러한 형상으로 3D를 만들려고 했을 때 2D를 기준으로 이쪽 뒤쪽으로 돌출을 하면 됩니다. 돌출 해볼까요? 돌출 E를 눌러보겠습니다. E를 딱 누르면은 자동적으로 얘가 이 화면도 나오고 이 화면도 나옵니다. 뭐 어느 것을 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 보면은 자, 이 화살표가 있죠. 이 화살표를 늘리면은 더 늘릴 수도 있고, 뒤쪽으로 하면 뒤로 반대편으로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이콘으로 뒤쪽, 앞쪽, 대칭 이렇게 돌출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한 20mm를 늘리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또는 이쪽에다가 20mm를 튀어나오게 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 20mm가 튀어나옵니다. 자, 저희가 원하는 형상이 이거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또 이런 것들, 또 요거를 그려가지고 반원을 그려서 요 반원을 그려서 이 기준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회전을 했다. 그러면 이런 구형상이 나옵니다. 이런 것도 하나 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3D 인벤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여기 평면 아이콘인데요. 이 평면 아이콘 화살표를 눌러보면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옵니다. 이 평면 아이콘에 여기 밑에서 평면에서 간격 띄우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걸 눌러보겠습니다. 이런 평면을 클릭을 하고요. 요 화살표에서 이렇게 간격을 띄웁니다. 띄워서 자, 체크 표시를 누르면 이러한 작업 평면이 생깁니다. 3D에서는 이런 검색기에서 이런 순서대로 저희가 이 돌출 1번 이라는 것을 화살표를 눌러보면요. 스케치 2번을 기준으로 저희가 돌출을 했다는 게 되겠죠. 저희가 아까 전에 이러한 스케치를, 이게 스케치 2번입니다. 스케치 2번을 가지고 익스플루드, 돌출을 눌렀다는 게 되겠죠. 이게 1번 작업 내역이고요. 자, 2번 작업 내역은 저희가 작업 평면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평면 아이콘을 이면을 기준으로 이 정도 간격을 띄워서 만들었습니다. 자, 이 작업 평면을 클릭을 해서요. 요걸 눌러도 되고요. 또는 요 아이콘, 또는 요 아이콘, 또는 S. 세 가지 다 눌러도 됩니다. 2D에 들어가는 것은 스케치라고 했죠. 저는 스케치를 눌러보겠습니다. 클릭을 해서 작업 평면을 클릭을 하면 색깔이 보라색으로 변하고요. S로 딱 눌렀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원을 한번 해볼까요? 원을 제가 중심점에서 원을 하나 그렸습니다. 대략적으로 그리고요. 뭐 치수를 D를 눌러서 클릭을 뭐 20으로 해볼까요? 20 엔터를 쳤습니다. 그럼 지름이 20mm죠? 거기서 제가 L로 라인을 하나 더 그어 보겠습니다. 그어서 자, 저희가 아까 전에 뭐라고 했죠? 자르는 게 X라고 했죠? 트림이 X입니다. X 눌러서 자, 반틈을 이렇게 잘라보겠습니다. 그러면 반원을 그렸죠? 여기에서 지금은 2D 화면입니다. 스케치 마무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2D 화면입니다. 자, 여기서 스케치 마무리를 나가보겠습니다. 스케치 마무리를 나가서
이쪽에서 자, 이 축을 기준으로 회전을 시켰습니다. 작업 평면 1번도 지금 마우스 오른쪽으로 해서 가시선을 한번 꺼보겠습니다. 이 회전을 아이콘을 눌러도 되고요. 아니면은 R을 눌러도 됩니다. R. 회전, 레볼루션. 그러면은 이게 두 개가 나오는데요. 프로파일은 돌리고자 하는 객체. 자동적으로 지금은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되어 있는데요. 프로파일은 객체를 선택하고 축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축은 이거를 클릭을 하면은 자, 미리 이렇게 인벤트에서 회전을 시켜서 형상을 보여줍니다. 자, 맞다고 하면 확인이나 체크 표시를 누르면 자, 이런 구 모양도 나옵니다. 이런 반원을 기준으로 이런 구 모양을 만들었죠. 이 2D 스케치 화면에서 반원을 만들어서 3D 모델링을 돌출이라는 아이콘 사용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원래 이 IPT 화면, 부품 화면에서는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이상의 부품을 따로따로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의 부품을 따로따로 만들어서 여러 가지 부품들을 뭐 1번 IPT, 2번 IPT 따로따로 만들어 가지고 3번 IPT 만들어 가지고 따로따로 불러내서 뭐 IAM이 아까 뭐라고 했죠? 조립품이죠? 이게 조립을 시키는 겁니다. 따로따로. 자, 하지만 배우는 단계니까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런 평면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F4번으로 시점을 조금 변경해 보겠습니다. 평면에 화살표를 누르면 중간 평면이 있습니다. 두 사이의 중간 평면인데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한번 클릭을 하고요. F4번으로 약간 시점을 돌려서 반대편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 작업평면이 생겼죠? 2번이 작업평면이 생겼습니다. 2번 작업평면을 클릭을 한 상태에서 보라색으로 변한 상태에서 이 아이콘을 눌러도 되고요. 이 아이콘을 눌러도 되고요. S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변했는데 이게 어디냐 하면 이 아이콘을 지금 작업평면 2번이 이거죠. 작업평면 2번을 제가 이 정면에서 본 모습입니다. 자, 정면에서 봤는데 요거를 F7번도 상당히 중요한 명령어입니다. 여기서 F7번은 단면입니다. 단면하기. F7번으로 단면을 해보겠습니다. 자, F7번 단면을 반틈이죠. 단면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단면에서 예를 들어서 자, 단면을 하고 난 다음에 요 위에 형상 투영을 클릭을 해서 절단 모서리 투영을 해줍니다. 자,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절단 모서리 투영을 하면 선들이 노란색으로 변하는 게 보이죠? 여기에 직사각형으로 제가 임의로 이렇게 뭐 이런 선으로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F4번 스케치 마무리로 한번 나가 볼게요. 지금 2D 스케치에서 2D 스케치 화면에서 이러한 네모를 그렸습니다. 지금 이런 네모를 그렸죠. 스케치 마무리 나가면 지금은 3D 생성 화면에 나왔습니다. 헷갈리니까 작업평면 2번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가이선을 꺼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지금 여러가지 이런 3D 단축 명령어를 하나 눌러보겠습니다. 돌출, E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E를 누르면 프로파일은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객체입니다. 클릭을 해서 자, 마우스를 쭉 갖다 대면은 이 화면이 약간 색깔이 변하는 게 보이죠? 자, 제가 아까 그렸던 네모입니다. 네모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뭐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는데요. 이 화살표를 뒤쪽으로 이렇게 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대칭입니다. 이 아이콘으로 자, 이 기준을 바탕으로 좌우 대칭으로 해서 치수는 내가 한 10mm 정도로 빼겠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접합 말고 여기 차집합이 있습니다. 차집합으로 빼버리겠다. 접합은 붙이는 것이고 차집합은 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인을 눌러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뺄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지금 차곡차곡 레고의 블럭을 쌓듯이 쌓으면 됩니다. 요 위에다가 제가 뭐 이런 네모를 하나 생성을 하겠다고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거를 클릭합니다. 이면을 하나 클릭을 하면 색깔이 변하죠. 자, 여기서 똑같이 아이콘을 요 아이콘이나 S나 눌러보겠습니다. 자, 클릭을 S를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시점은 여기에서 이 화면을 위에서 본 요 시점입니다. 시점으로 이렇게 돌아왔죠. 돌아와서 여기서 제가 직사각형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자, 그려놓고 치수를 제가 뭐 대략적으로 그렸습니다. D로 해서 뭐 5mm, 뭐 5mm 이렇게 그렸습니다. F4번으로 자, 여기에서 스케치 마무리를 나가고 나서 돌출을 해도 되고요. 굳이 2D 스케치에서 스케치 마무리를 하지 않고도 바로 돌출 2를 눌러도 돌출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처음에는 스케치 마무리를 나가서 2를 눌러도 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날수록 바로 2D 스케치 화면에서 2를 눌러 보겠습니다. 돌출 아이콘을 누르면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 화살표를 빼고 당기고 이렇게 해서 조금 더 편하게 F4번으로 시점을 돌려가면서 제가 만약에 10mm를 튀어나오게 하고 싶다. 10mm를 튀어나오게 해서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돌출 1번은 지금 큰 이 스케치를 가지고 뒤쪽으로 돌출을 한 것이고요. 작업평면하고 회전은 아까 전에 구형을 이렇게 구를 만든 것이고요. 작업평면 2번은 제가 아까 전에 이 가운데면을 잡았죠. 가운데면을 잡아서 돌출 2번은 이렇게 네모를 하나 그려가지고 좌우로 뺀 형상입니다. 그 다음에 돌출 3번은 제가 이쪽 위쪽에다가 스케치를 이렇게 잡았죠. 스케치 잡아서 네모를 그렸습니다. 그래서 돌출로 윗부분에 10mm 정도 돌출 3번 이렇게 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작업했던 순서대로 이렇게 검색기에서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중간에 요 안에 들어가 있는 돌출 2번이었나요? 돌출 2번을 수정하고 싶다. 그러면 플러스를 눌러서 마이너스 누르면 없어지죠. 플러스 눌러서 스케치 4번을 더블 클릭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아까 전에 가운데가 들어갔기 때문에 F7번으로 단면을 해보고요. 지금 제가 원하는 형상이 조금 설계 수정을 해야 돼서 뭐 이렇게 좀 얇게 여기까지 다 뺄까요? 여기까지. 자, 아까 좀 다 빼보겠습니다. 다 빼서 2D 스케치를 수정을 하고 나서 스케치 마무리를 눌러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전에는 요렇게 있었는데요. 요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다 뺐습니다. 스케치 마무리를 누르면 자, 형상이 조금 바뀌었죠. 그래서 오토캐드에서는 다 완성을 하고 중간에 수정을 하려고 하면은 차근차근히 다 수정을 해야 되지만 3D에서는 내가 바꾸고자 하는 부분에 스케치라든가 3D 생성의 아이콘들을 사용을 해서 원하는 형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색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검색기를 잘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인벤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전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인벤터의 원리, 즉 2D 스케치 화면에서 3D 모델링을 생성한다는 것 제일 중요합니다. 이러한 아이콘들을 이런 단축 명령어들을 기준으로 2D 스케치에서 이 2D 화면에서 뭐 이러한 또는 이러한 스케치를 해서 뭐 돌출이나 회전을 가지고 모델링을 한다는 건 이 스케치를 가지고 뒤쪽으로 이렇게 돌출을 하면은 이러한 형상이 나오고요. 이 반원을 기준으로 이 축을 중심으로 여기를 이렇게 회전을 하면 이러한 구 모양이 나온다는 거. 그래서 2D를 가지고 3D 모델링을 한다. 또는 모델링을 했는데 그 모델링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뭐 설계 수정을 한다. 그럼 다시 2D로 넘어가서 2D 스케치 화면을 수정을 한다. 그러면 3D가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연습을 통해서 인벤터와 좀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